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지난주쯤 급하게 받았던 질문의 내용인데요. 흔치 않은 케이스여서 좀 같이 살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법상 거주자 신분일 때 징여를 받고 자제분이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해서 비거주자 신분이 됐을 때 다시 징여를 받습니다. 이때 과연 거주자 신분일 때 인정받았던 징여재산 공제를 여전히 비거주자 신분일 때 재차징여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받았던 질문이에요. 자, 5년 전 자녀가 한국에 있을 때 1억 원 징여를 하고 징여세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년 전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직장에 취업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5억을 징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징여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년 내 징여한 재산을 비거주자가 되어도 합산할 수 있을까요? 거주자일 때 5천만 원 공제받았던 부분을 비거주자 신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공제받아 6억이 아닌 5억 5천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징여하는 시점이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 없이 6억 전체 10년간 징여받은 6억 전체에 대한 징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징여세 계산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징여세는 유산취득세, 상속세처럼 유상과세형이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징여받은 재산과 10년 내 기증여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그런데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징여재산 공제를 해준다. 빨간색이 중요하죠. 수증자 받은 사람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즉 비거주자가 받는 징여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상 징여재산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직계존속이란 사실혼을 제외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배우자가 내는 6억,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가 받을 때는 2천, 직계비속 아래에서 직계존속 위로 줄 때는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율은 상속과 징여가 동일하다. 1억 원까지는 10%, 1억에서 5억 20%, 5억 초과 10억 30% 이렇게 해서 30억이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들 기억이 나시죠?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여세를 생각할 땐 제가 봤을 때 이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간 동일인에게 징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친다. 그리고 징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여러 차례 징여를 받더라도 딱 한 번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빠한테 5천을 받고 할아버지한테 5천을 받아도 직계 존속인 윗사람으로부터 10년간 받은 거 딱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 받았어도 각자 5천씩 징여 공제를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징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는 징여 당시 거주성으로 판단한다. 징여 당시 세법상 거주자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볼 거는 자, 사전징여와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징여 받은 케이스인데 사전징여 받을 때 비거주자였고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징여 받을 때 거주자인 케이스. 반대로 사전징여일 땐 거주자였는데 재차징여 받을 때는 비거주자일 때 이 징여재산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좀 간단한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비거주자일 때 징여를 받고 세법상 거주자일 때 재차징여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먼저 비거주자일 때 5천만 원 징여를 받아요. 그러면 징여재산 공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징여세 과세가액이 5천만 원, 징여재산 공제 제로.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여기에 10% 세율을 부과하면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적용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4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거주자일 때
뭐 미국에 근무하다가 다 퇴사하고 한국에 다시 취업을 했겠죠. 거주자일 때 다시 5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받은 금액 5억, 그리고 사전징여 5천만 원 합쳐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5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이 5억이 됩니다. 여기 20% 세율을 곱하면 9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기납부세 1차 증여 때 냈던 산출세액 500만 원을 차감을 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될 차가감 납부세액이 8,245만 원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같이 살펴볼게요.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갑은 제1교포이고 을의 배우자예요. 2008년 5월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5억 5천만 원 상당액을 증여를 받았고 2008년 6월 비거주자로 배우자 공제 없이 증여세 신고해서 증여세 9,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09년 6월 현재 갑은 해운대 아파트, 증여받은 해운대 아파트에 을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자 요건을 갖추었고 현재 토지 4억 8,500만 원 상당액을 을로부터 증여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두 건의 증여를 합산 신고할 때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환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즉 비거주자일 때 증여받은 것과 거주자일 때 증여받은 것을 합산했을 때 과거 비거주자일 때 증여받지 못했지만 10년 내 재산을 합산을 하게 되면 거주자 신분일 때 이 증여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6억을 그 당시 거 비거주자일 때 받은 재산에도 적용해서 그 당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거주자 신분으로 동배우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다 까진 맞아요. 하지만 이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 즉 이번에 4억 8,500에 대한 것까지만 해준다는 거지 기존에 증여받은 5억 5천까지 합산해서 6억까지 공제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만든 예규에서도 사례에서도 제가 5천만 원 비거주자일 때 받고 5억을 거주자일 때 받았을 때 이 5천만 원 공제는 5억 5천에서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주자 신분일 때 증여받은 5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빼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예요. 이번에 거주자일 때 먼저 증여를 받고요. 비거주자 신분이 됐을 때 또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예요. 자, 거주자일 때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가액 5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성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과표가 0이 되고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거주자 신분이 됐을 때 5억을 증여를 받아요. 그러면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수증자 기준이니까 이번에 받은 거 5억, 사전증여 5천 더해서 5억 5천입니다. 이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해주냐, 안 되냐, 해주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이번에도 당연히 5천만 원 공제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5억 5천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을 뺀 5억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 표준이 되고 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9천만 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고세액 공제 적용하면 차감한 납부세액이 8,730만 원이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냐면 이와 유사하게 신고서를 작성해서 갔는데 세무공무원분이 이거 안 된다, 잘못 신고했다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급하게 요청이 와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최근에 저희 같이 근무하는 분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인터넷 질의를 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과 그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 1월 성인인 자녀에게 5천을 증여하고 했어요. 그리고 2022년 8월에 상기에 성인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세 신고 예정이다. 증여세 계산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자, 갑설. 증여가액 1억 5천은 맞아요. 10년 내 증여한 거니까. 여기에서 증여공제를 아예 안 해준다. 그래서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거다. 을설. 10년 내 증여한 거 합쳐서 1억 5천은 증여가액이 맞는데 사전에 거주자 신분일 때 증여한 5천을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5천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해야 된다가 을설입니다. 자,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이 맞냐? 라는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거주자가 되어 재차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합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5천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동일한 해석 사례 등이 없어서 이에 대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고 유권 해석이 필요하시면 아래 경로를 통해서 서면 질의를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해석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이죠. 자, 심사청구 사례인데요.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는 어떻게 됐냐면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여기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빨간색이 중요해요.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시점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처분청에서 어떻게 처음에 했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청구인은 남편 이모모 씨가 해외 취업으로 2001년 5월 12일 남편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미국 내 거주용 주택구입자금 5억 원 상당액을 2007년 7월 10일 송금하여 청구인과 남편 이모모 씨 공동명의 주택으로 구입을 합니다. 처분청은 해외 송금액 중 절반인 2억 5천 상당액에서 김모모 씨의 자금 출처로 확인된 금액 1억 3,300만 원을 제외한 1억 1,790만 원 상당액을 남편 이모모 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2년 7월 10일 증여분 증여세 1,700만 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서 2004년 10월에 심사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좀 발췌를 했고요. 전체 그 사실관계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맛의 세금 이야기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이나 이렇게 좀 강조한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쟁점 금액의 증여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여 쟁점 금액인 증여세 과세가액 1억 1,700만 원 상당액은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그리고 이 당시는 배우자 증여가 5억이었어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남편 이모모 씨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남편 이모모 씨로부터 수증하여 청구인의 예적금 통장에 입금한 시기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 전문에 있어요. 살펴본 내용과 같이 4개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1996년부터 11월 12일 1996년 11월 12일부터 2001년 5월 12일 이전까지 입금이 된 거예요. 남편 계좌로부터.
그리고 이 금액을 해외 송금하기 위해서 2002년 6월 20일과 24일에 모두 해지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결국 이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청구인의 남편 이모모 씨는 해외 취업을 위해 청구인과 함께 2001년 5월 12일 출국했고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2001년 5월 12일까지는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001년 5월 13일부터 비거주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남편으로부터 해지해서 이전받은 금액은 2001년 5월 10일 이전까지 입금이 된 거기 때문에 거주자 신분일 때 증여받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쟁점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 이모모 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시점에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53조 1항 1호의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처분청, 과세관청에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심사청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거주자 시점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차 증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내가 재차 증여 시점에 비거주자를 하더라도 이 거주자 신분일 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좀 명확한 해석 사례가 빨리 나와서 이 사람들, 우리 납세자가 좀 혼돈하지 않고 좀 편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기를 좀 희망해 보면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